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이 먹통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안 돼서 학교 수업에 출석을 못하고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가게에서 쓰는 카드 단말기를 쓰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 카드사에 따르면 어제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이루어진 승인 건수가 전주 월요일 같은 시간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KT는 당초에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런 입장을 냈다가 어제 오후 2시 30분경에는 라우팅이라는 네트워크 경로 설정의 오류로 파악했다 이렇게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개를 풀어 이웃 주민 2명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난동은 20분간 계속되다 119 구조대와 경찰이 개를 포획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견주의 이런 행태는 처음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공포를 느꼈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에 있으며 관할구청은 견주에게 벌금 20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지독한 가을 장마를 견디고 벼농사가 대풍년이라고 그럽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집밥 먹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기능성 쌀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능성 쌀은 모두 11가지로 2013년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한 도단미는 지방 분해를 돕는 저항성 전분이 일반 쌀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이 밖에도 철분과 아연 함량이 높아 빈혈 예방에 좋은 고아미, 당뇨 개선 효과가 있는 건양미 등이 있습니다. 맛의 기능까지 겸비한 쌀 품종이 다양해지면서 온라인몰 등에서도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죠. 정부가 제시한 일상회복안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주 간격 3단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겁니다. 다음 달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클럽 등은 자정까지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수도권 8명에서 접종 유무 관계없이 10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에는 미접종자 수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9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5만 3천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는 3,730명이 추가로 접종해서 25일 0시 기준 총 4,076만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3,599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집 나간 가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쾌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전과 오후 여전히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따뜻한 겉옷 하나 챙기실 필요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3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0도 선이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갑겠고요. 또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올라서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10월 26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행복한 아침 건강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쌤 김혜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에너지 뿜뿜하는 여자 개그우먼 김혜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전영주 식품영양학과 교수, 배우상 한의학 박사, 전지혜 가정의학과 전문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건강 챙겨볼지 주제 영상 보시겠습니다.
천고마비.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식욕입니다. 네, 안 그래도 하루 종일 고민이 내일 뭐 먹지? 오늘 뭐 먹지? 이건데 가을 되니까 막 식욕이 더 살아나서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천고마비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데요. 네. 누가 살쪄요? 우리가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여름을 지나면서 정말 입맛 당기고 모든 게 맛있는데 또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 막 천년의 영양제 밤이 막 돌아다니고 네. 들에는 또 여름 햇볕을 이겨낸 늙은 호박. 또 바다 아유. 근처에 가면요. 네. 이 가을 단풍을 닮은 그 붉은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죠. 건강에 좋은 식품들 말고도 네. 탄수화물 지방 식품들이 정말 풍성하니까 네. 이걸 좀 먹어줘야 되니까 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니 이런 그 계절에 맛있는 음식들이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식욕 충만.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충만해요. 근데 유독 가을에 더 충만해요. 네. 이제 가을 식욕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예. 근거가 있거든요. 네. 이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원인입니다. 세로토닌은요, 우리 기분이나 수면,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이제 우울증과도 관련된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 높아지면은 식욕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세로토닌이 낮아지면은 식욕이 올라갑니다. 근데 가을에는요, 일조량이 떨어지면서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식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식욕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네. 그래서 가을철에는 식욕이 늘어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과학적 근거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어쩐지 좀 이상하다 했더니 가을에 유독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식욕의 비밀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 예인 MC가 이 가을 식욕의 합리화거리를 좀 하나 찾아내시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가을에 식욕이 왕성해지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지만요.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가을에 식욕이 좀 늘어날 때요. 하루 30분 동안 밖에 나가서 햇빛을 쐬세요. 그렇게 되면 일주력이 감소돼서 식욕이 갑자기 증가되는 것을 뚝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조금 후에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욕을 떨어뜨리는 데는 운동만 한 게 없지 않겠습니까? 행운쌤의 건강하게 식욕 억제하는 운동법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 그래서 햇빛 쐬려고 밖에 나갔더니 길거리 음식이 쫙. 햇빛 맞으면서 먹는 거예요. 자, 근데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식욕만 잘 조절해도 그 다이어트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오늘 이 강한 식욕 어떻게 좀 이 다스려 볼지 그거 여러분과 함께 확실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 지금 시작합니다. 다이어트 아마 안 해본 분, 결심 안 해본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해보죠. 참 별별 다이어트가 다 많아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는 다이어트는 덴마크 다이어트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저 덴마크 기억해요. 다이어트.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왜냐면 이 덴마크 다이어트 핵심이 자몽이잖아요. 맞아. 그 당시에 자몽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이걸 막 구하러 다녔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나요. 맞아요. 저도 한창 자몽 찾으러 네, 다녔거든요. 찾아다니고.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그냥 종일 고기만 먹는 아, 이거 황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네, 이거 저도 기억하시는 기억나요. 분들도 많으실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 뭐 고기 먹고 행복하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 황제 다이어트가 이제 최근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네. 근데 이 황제 다이어트는 원래 1972년 그러니까 미국의 의사 에킨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혁명에 근거한 이제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고기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오히려 포만감이 생기고 체중 감량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고기를 이제 먹었으니까 이름이 황제 다이어트였던 네.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유행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 또 맞아요. 있어요. 이거 많이 많이들 했어요. 하더라고요. 많이 네. 들었어요. 16대 8로 나눠서요. 16시간 동안은 단식을 유지하시고요. 8시간 동안은 이제 식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간헐적 단식이 잘못되면은 간헐적 폭식이 돼가지고 이걸 실패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이 과연 괜찮은 건지 그거 한번 알아봤으면 네,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건강 어벤져스 선생님들 모셨으니까요. 유행 다이어트의 진실에서 저희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행 다이어트는 뭐였을까요?
시간 제한 다이어트입니다. 네, 이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말씀하셨던 간헐적 단식, 16대8 다이어트, 또 격일 단식, 3일 동안 하루에 한 번 정도 단식하는 이런 방법을 총칭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 네. 뭐 속을 좀 비우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래서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실제로 이 간헐적 단식이 칼로리를 제한하시는 시기와 같이 체중을 좀 감량해주고 혈압도 좀 낮춰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신진대사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또 대상으로 해서 간헐적 단식의 그 효과를 이제 관찰한 그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30세에서 45세의 107명,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시키고 25%의 칼로리 제한을 시켰어요. 네. 근데 한 그룹에만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칼로리 제한만 시킨 거예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두 그룹에서 모두 체중이 감량되었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인슐린 감수성이라는 게 증가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 건강 지표들이 긍정적인 이제 효과를 나타내는데 연구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그 단식의 방법, 식사의 효과가 아니라 제한 다이어트의 효과였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소식의 그 효능이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뭘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소식이 포인트인데 자 그러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 추천이다 비추천이다 선생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나뉘었어요. 의견이 갈렸어요. 반반이네요. 예. 왜 그렇지? 일단 추천이긴 한데요. 모든 분들한테 추천은 아니고요. 네. 이 반드시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자기의 어떤 그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우리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이 어떤 칼로리 제한식과 비슷하게 과식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은 소식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한 체중 자체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보실 만하고 다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다가 그만두셨을 경우에는 요요 현상이 오실 수 있어요. 이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요거를 또 이제 비추천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비추천하는 이유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비추천이지만 모든 분들한테 비추천은 아니고요. 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당뇨 환자들은 당뇨 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16시간 동안 계속 간헐적 이제 단식을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다 보면은 약이나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은 저혈당에 빠지실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시간 동안에 이제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많이 아무거나 다 드셔야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이신 분들이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비만 환자이실 때는요. 간헐적 단식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를 제한하시고 삼시세끼 균형 잡힌 식사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내 컨디션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몸에 맞게 다이어트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다이어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행 다이어트의 진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건 현지 다이어트부터 해가지고 유서 깊은 다이어트 방법인데 저탄고지 다이어트 진실은 뭔가요? 원래 이 저탄고지는 뇌전증 환자라고 하는 소아뇌전증 환자를 치료할 때 만든 식단입니다. 그래서 케톤식 식단이라고도 합니다. 케톤식 식단? 그게 예. 뭐예요? 케톤식 식단은 식사 중에서 60에서 90%를 지방으로 먹고요. 0에서 한 10% 정도를 탄수화물을 먹는 건데요. 이렇게 먹게 되면 뇌세포가 포도당 대신에 지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케톤체에서 에너지를 공급하게 만드는 이런 식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저도 궁금하고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효과가 이게 있나요? 네, 연구에 따르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방법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단기간에 체중을 빼실 때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는 그룹과 전통적인 칼로리를 제한하는 그룹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을 딱 비교를 해봤더니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했던 사람들이 체중 감량 효과가 더 컸지만 1년 이상 장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전문가들은 추천이다 비추천이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세모 X. 예, 저는 네. 이제 추천도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또 안 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체중이 좀 100kg 이상이 좀 나가시고요. 관절에 무리가 와서 반드시 좀 체중을 감량해야 하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병행해서 해주시면 좋은데요.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갑작스러운 근육 감소가 생길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저탄고지를 하셨을 경우는 심장 결석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건강 상태에서 맞추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전주혜 선생님은 비추천이에요? 저는 비추천인데요.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한 가지 영양소를 과잉으로 섭취하시게 되면요. 반드시 불균형에 빠지실 수가 맞아.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탄수화물 섭취량을 극단적으로 줄이시게 되면요. 미량 영양소나 식이섬유들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빈혈이라든지 변비라든지 탈수라든지 이런 영양학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들었던 건데요. 네. 이 저탄고지를 오래 하다 보면은 콜레스테롤이 더 쌓여서 안 좋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체중을 빼시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하실 때는요, 조금 영양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포화지방을 과잉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친구나 연예인이 이 다이어트에서 몇 킬로 뺐대. 이래서 나도 그러게. 한번 해볼까?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유행 다이어트의 진실. 디톡스. 디톡스 다이어트. 이것도 많이 사실 나오죠. 디톡스 다이어트는 제가 굉장히 아. 네, 오랫동안 해왔던 다이어트입니다. 이게 뭔가 장을 좀 깨끗하게 해주고 한번 비워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예인 씨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하는 다이어트는 다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제 디톡스 그런 몸의 독소를 빼내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먹고 그런 다이어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물을 먹고 다이어트를 하면은 그게 레몬 디톡스 다이어트가 되는 거고요. 또 뭐 사과, 비트를 갈아서 이제 주스로 먹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도 디톡스 다이어트라고 하는 거고, 뭐 토마토, 양파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 해독스 푸도 디톡스 다이어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네. 한때 유행처럼 번졌었죠. 맞아요. 네. 디톡스 다이어트 추천인가요? 비추천인가요? 두 분 들어주세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장이 좋지 않고 특히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섬유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랫동안 한 가지 또 이런 음식 자체를 드시게 될 경우 체질이 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이 찌는 체질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 역시 이제 비추천인데요. 특히나 이제 디톡스나 클렌저 주스는 우리가 씹지 않고 삼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포만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액상형이기 때문에 칼로리 과당이기 때문에요. 인슐린 저항성도 높일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디톡스 다이어트가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다이어트들은요. 칼로리를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면은 다이어트를 멈추셨을 때 요요 현상이 반드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이 다이어트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비추천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레몬 디톡스를 해서 5일간 아침, 점심, 저녁을 레몬물만 먹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하고 네, 맞아요. 위랑 정말 그렇지. 많이 고생했어요. 저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비추천입니다. 네. 그리고 모든 다이어트의 단점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간헐적 폭식이에요. 맞아요. 이게 막 이렇게 내 몸에 뭔가 보충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팍 먹게 된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 비법의 진실 또는 거짓 뭐 여기에 대해서 오해 한번 풀어봤는데 네네. 그래도 이거 외에도 다이어트 방법이 참 많단 말이에요. 한약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아, 맞습니다. 이제 네. 한약을 다이어트식으로도 뭐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약을 드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또 극단적으로 몸을 빼시기 위해서 하셨던 분들은 조금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반드시 비만의 원인을 좀 알고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맞춰서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최근에 일명이 나비약이라는 단어가 네. 지난 뭐 주말에도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하죠.
하던데요? 네, 나비약이라고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성분은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이고요. 사실은 비만약의 오래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시초에 있고 사실 효과가 좋은 비만약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써야 되는 약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약은 아주 단기간만 쓰게 4주 정도만 쓰게 허가가 났고 아주 길어도 3개월 이상은 쓰면은 안 되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장기간에 복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나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약을 드시는 게 금기 사항인데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처방을 받다 보면 의존성도 생기고 각종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만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요. 반드시 잘 전문가에게 가셔서 잘 상의하신 후에 처방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 왜 지방 빼준다는 약도 있고 뭐 별 약 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이어트 약 많죠. 다이어트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딱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데 덜 먹는 거 참 힘들어요. 그렇죠. 사실 가을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네, 힘들고 무엇보다 저는 먹고 싶은데 그걸 막 참잖아요. 그러면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지럽던데요. 그게 정신적으로 안 좋을 거예요. 맞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몸매를 만들겠다고 극단적으로 음식을 줄이시게 되면요. 네. 또 심각한 요요 현상도 오실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에 지방이 없게 되면 음식을 먹어라라고 하는 신호를 듣는 그렐린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식욕을 좀 자극하게 되고 반대로 지방 자체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렙틴 호르몬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음식을 제한하시게 되면 이 호르몬 균형이 깨져요. 특히 폭식을 할 수 있고 충동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또 요요가 따라오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한의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경우에는요, 아주 낮은 체지방률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세포막으로부터 생성되는 콜티솔이라든지 성장 호르몬의 생성들이 잘 안 될 수가 있고요. 비타민 D 합성도 떨어져서 뼈도 약해지실 수 있고 담즙 분비력도 떨어지실 수 있습니다.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말처럼 식욕을 너무 억제해도 안 되고 식욕이 너무 풀려도 안 되고 막 이런 건데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눌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네,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바쁜 스케줄 탓에 관리의 끈을 잠시 놓았다가 다시 관리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요. 가수 한석영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냈어요? 이 공연하는 가수들은요, 작년, 올해 참 힘들었어요. 아, 맞아요. 네. 코로나 그리고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요. 이 시간에 이 라이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사실 신곡이라 잘해줘야 되는데 가사 까먹는 줄 알았어요. 없어서 오늘 행복한 아침에서 열심히 불렀습니다. 오늘 잘 나와주셨어요. 근데 92년 데뷔할 때나 지금이나 뭐 너무 한결같아서 그때 대단했어요. 랩 트로트를 들고 나왔어요. 네, 그렇죠. 새로운 그 버전이었죠. 그러니까 낭낭 18세가 48년 만에 만들어져서 다시 리메이크가 됐었는데 사실 그때 남녀노소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그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 낭낭 18세가
제곡인 줄 알아요. 맞아. 그리고 또 낭낭 18세였기 때문에 내 나이가 대학 졸업하고 사실 데뷔를 한 거거든요. 근데 18살인 줄 알고 네. 앞에 또 영원한이 붙잖아요. 요즘엔 부담스럽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은데. 경기하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네. 영원하다는 게 사진이 굉장히 나오네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또 소양강 처녀도 또 이런 버전으로 불렀고. 네, 1집이 이제 굉장히 히트를 치고 나서 네. 2집 이제 소양강 처녀도 네. 60만 장 이상이 나가면서 그래요? 응원가로 그리고 새야 네. 이게 나왔었죠. 맞아요. 뭐 워낙 랩 트로트도 인상적이었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게 그 당시에 의상이 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화려함 그 자체죠, 사실. 멋있다. 역시 저 트로트는 반짝이죠. 언제나 저 파격적인 네. 의상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근데 저 옷 입을 당시에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아유, 저 때는 좀 얼마 좀 괜찮았어요. 저 때가 제가 알기로는 네. 44 사이즈로 알고 그래요? 있는데. 낭낭 18세 했을 때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하면 뭐 지금 한 네. 10kg가 넘게 찐 거고 지금 나왔던 사진은 좀 별로 한 4, 5년 전? 네. 뭐 10년 안쪽이니까 지금 한 코로나로 인해서 한 6kg가 더 쪘으니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안 나시는 지금 화면에 지금 터질 것 같습니다. 행복한 아침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6kg가 쪘다는 거는 그게 뭐 불과 한 1, 2년 네네. 사이에 그렇게 찌신 거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살이 불어났어요? 그 갑자기라는 말 좀 여쭤보지 말았으면 왜냐면 꾸준히 50이 넘으면 그냥 물만 먹어도 쪄요. 이게 숨만 쉬어도 이렇게 찐다 그럴까? 굉장히 안 찌고 싶은데. 근데 물만 먹고 숨만 쉬고 살찌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정확하시네요. 글쎄, 우리 아마 주부님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난 많이 안 먹는데 찌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 공복이 이렇게 자주 느껴져요. 뭐 이렇게 먹어도 배가 고파 성장할 나이는 아닌데. 네, 배가 그리고 고파요. 50이 넘잖아요. 네. 배고프잖아. 서럽다. 맞습니다. 기운이 이게 딸려요. 감정적인 허기를 우리 이정현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식사를 하고 나셔서도 공복감을 느껴지는 것. 이게 진짜 식욕이 아니고요. 가짜 식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음식을 드시기보다는 물을 한 잔 드셔보세요. 그러면 물을 드시고 나서 공복감이 없어진다고 하면 가짜 식욕입니다. 어머나. 그러면 제가 이때까지 가짜 식욕에 좀 이렇게 노란한 거네요. 그렇구나. 이게 오늘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살좀 제대로 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다이어트 맥을 짚어주시려면 네. 평소에 생활 습관이 어떤지 그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한석영 씨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로 두렵다. 보시죠. 가을의 정취가 한껏 느껴지던 어느 날 고요한 동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두 눈이 황홀한 순간 아침부터 흥이 넘치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이 밤 깊어가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선사하는 가요계의 흥부자 가수 한석영. 아침부터 이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세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비대면 공연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공연도 많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무대에서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살이 좀 쪘어요. 살이 쪘다고요? 뭐 예전이랑 비교하면 조금 다르지만 아직도 날씬한데 그게 뭔 소리단가요? 많이 쪘어요. 안 쪘다고 주위에서 많은 분들 하시는데 숨겨진 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옷이 안 맞아. 옷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짜 옷이 안 맞아. 옷이.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제가 무대에서 입는 옷들만 여기 있거든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살이 쪄서 여기 있는 옷들 가운데 90%가 안 맞아요. 이게 정말 치명적이거든. 사실 좀 이렇게 편해 보이죠, 지금? 이거 우리 아들 거예요. 결심했어. 이젠 정말 살을 빼야 돼. 지금이야. 당신의 생활 습관을 보면 다이어트 성공 비법을 알 수 있다.
트로트계의 비타민 가수 한석영의 다이어트 24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이야, 사랑이야. 아우, 이 물을. 물 한 잔도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가수다 보니까,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고, 사실, 물 많이 마시는 거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자, 이제 물도 마셨으니까 이제 뭐 먹지, 오늘? 응? 우선은 건강에 좋은 야채부터. 와. 여보. 간 좀 봐봐. 배고파. 배고파? 그러니까. 다 된 거야? 자기 꽁치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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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뭐라고? 아니라고? 좀 싱거운 것 같아. 어느 게 이게? 나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아유, 정말. 좀 진하게 좀 해봐. 아유, 나 정말 이럴 줄 알았어. 알았지? 아유, 정말. 지금 딱인데. 정말. 제가요,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도요. 저 남편 때문에요. 더 다이어트가 안 돼요. 살이 안 빠져. 살이 지금 6kg 정도 쪘는데요. 찔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밥을 꼬박꼬박 챙겨줘야 돼요. 그런데다가 조금 짜게 좀 깊은 양념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걸 먹다 보니 제가 살이 안 찌겠어요. 양념을 더해 찌개를 맛있게 끓인 후 뚝딱 차려낸 한석영표 밥상. 아유, 나 정말 우와. 사랑스럽지. 맛있겠다. 자기 얼른 먹자. 배고프다. 밥 양이 왜 그래? 왜? 많이 먹지 그래. 좋아하는 걸 좀 먹고. 내가 살 뺄 거라고 말했지. 탄수화물도 많이 먹으면은 살찐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밥 양도 줄이고 지금 작곡으로 하고 있잖아. 괜찮아. 많이 먹어. 살쪄도 예뻐. 좀 가족끼리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무슨. 평범한 음식이지만 함께 나눌 사람이 있어 더욱 맛있게 느껴지는 오늘의 식사. 맛있는데? 맛있어. 아들이 고3이다 보니 간혹 야식도 시키고 또 군것질하고도 사가지고 쟁여놓고 먹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참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좀 먹어줘야 돼. 아이 석영씨 다이어트 한다 하더니 뭘 또 먹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된다는 시서스를 먹고 있어요. 사랑이 야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어쩔 수가 없더라. 여자이기 때문에. 밥 먹자마자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청소하는 게 아니라 주부들이 다 그렇지 않아요? 밥 먹고 치울 거 너무 많고. 특히 저는 좀 바지런한 편이에요, 더. 먹은 만큼 움직여라. 소화도 시킬 겸 부지런히 청소하는 석영씨. 덕분에 집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번엔 계단을 부지런히 오르내리는 석영씨. 사실 이곳은 이 집에 숨겨진 석영씨만의 운동 장소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제대로 결심한 거 맞네 맞아. 다이어트 금방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에? 진짜. 4번밖에 안 하셨는데? 몰라. 한 몇 번 안 했는데도 힘들어.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거려. 힘들어. 힘들어. 그때 뭐 하세요? 당 떨어졌어요. 이때 좀 뭐 먹어줘야죠. 당 떨어졌어. 뭐 하나 정도는 괜찮죠? 용서해 주세요. 야야. 어디 가세요? 이 줄넘기 있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좋다 그래서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줄넘기를 배우러 와라. 하는 방법을 좀 알자. 칠전팔기 정신으로 다이어트 의지를 다진 석영씨.
36주. 와,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나 오늘 살 뺄 수 있는 거지. 뼈 빼고 다 빼드릴게요. 아, 진짜? 나 무서운데, 이거 지금? 먼저 모아뛰기, 제일 가벼운 모아뛰기를 줄을 돌려서 넘고 하는데 이 손목 줄을 내가 손잡이가 돌아가는지만 확인. 자, 준비, 시작. 자, 손을 지금 너무 옆에다가 이렇게 두시니까는 조금 힘드시잖아요. 좀 경직돼 있으니까 팔을 좀 펴서 편하게 내 배 앞에다가. 그렇죠. 이제 거울 보시면은 손목이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왼손은 지금 잘하고 계신데 오른손이 조금 경직. 그렇죠. 예!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지금부터 30초. 우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조금만 더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 몇 개씩 뛸 거냐면은 16개씩만 뛸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6개씩 뛸 거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벌렸다, 모았다, 앞뒤. 사실 입으로만 다이어트 하겠다 이랬었었는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다이어트 방법을 찾은 서경씨. 열심히 운동하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건강하게 먹다 보면 체중 감량 문제 없겠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그 비만으로 오는 성인병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정말 내 건강 지키는 데는 다이어트만한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고 계셨어요. 계단도 오르내리고만.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 나에 대한 보상이 있지. 그거 하나 먹고 싶거든요. 그 조절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거 조절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식욕 조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럼요. 식욕의 정체를 아시면요. 네. 조절도 가능합니다. 정체를 알아라. 정체를 먼저 정체를 알아야 알면. 된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식욕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텐데요. 그 전에 식욕 자가진단법이 있다고 하죠.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가짜 식욕을 잡아라인데요. 가짜 근데 식욕. 그 전에 식욕의 종류가 가짜 식욕을 잡아라 했으니 가짜 진짜 그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진짜 식욕은 사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내가 활동을 하기 위한 그런 식욕이에요. 근데 가짜 식욕은 뭐냐? 진짜가 아니잖아요. 네. 그야말로 식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식욕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살펴봤더니 일시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감정 기복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식욕을 우리는 감정 식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식욕이 아닌 가짜 식욕, 그러니까 식탐이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 뇌 속에 있는 뇌하 수체가 교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뇌하수체. 네. 뇌하수체. 화면 보면서. 네, 화면 보시죠. 네. 우리 뇌에 있는 뇌하 수체에서요, 각종 호르몬을 내보내면서 식욕을 조절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건데요. 이 뇌하 수체가 조절이 안 되면 필요하지 않은 식욕이 증가를 하게 되고 이게 바로 가짜 식욕인 식탐입니다. 뇌하수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 시간이 불현듯. 뇌에서 먹으라고 막 명령을 하는 건데요. 이 가짜 식욕은 몸이 아닌 그 심리적인 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한 4시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최소 3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이제 소화가 되고 내가 배고픈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그렐린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어떠세요? 확 먹고 싶죠. 그쵸. 네. 뭔가를 바로 땡겨. 먹어야 되고 막 입맛이 당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으로 특히 달달한 음식, 그럼 아주 단 음식이 당기게 되고 먹게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가짜 식욕입니다.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렇게 단짠단짠한 음식을 찾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질문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허기. 점점 강한 허기.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게 가짜 식욕이나 이거죠. 어느 건 것 같아요. 저는 가짜 식욕은 점점 강한 허기이지 않을까요? 저는 점점 갑자기 강한 찾아온 허기. 갑자기 가만히 네. 있다가 갑자기 막 배가 고픈 거. 짠짜자자잔. 정답은? 네, 정답은
갑자기 찾아온 허기. 맞죠. 네. 우리가 이제 든든하게 저녁을 먹었는데도요, 갑자기 밤늦게 허기가 느껴진다면요, 이것은 네. 가짜 식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거고요.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가짜 식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평소에 밥을 먹었어요. 돌아섰는데 이상하다 방금 먹었는데 왜 배가 고프지 느끼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바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식욕 억제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뇌에서 배고프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심한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밤에 또 이제 지치고 일상에 지치고 힘들게 들어오시잖아요. 이럴 때 가짜 식욕이 더욱더 폭발하게 됩니다. 꼭 그래서 야식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보상 심리로. 맞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 식사 3시간 후 느껴지는 허기. 어떤 게 가짜 식욕일까요? 저 꼬르륵은 진짜일 것 같아. 그쵸. 그쵸. 네, 그거 저거는 비어사니까. 신호잖아요. 그죠? 배에서 그리고 보내는 식사 신호. 3시간 후에 느껴지는 허기도 진짜일 것 같아. 3시간 후면 배고픈데. 가짜 그죠? 3시간은 거의 이제 간식 먹을 타임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뭘까요, 이거?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예. 자, 어디가 가짜 그러면 식욕인가요? 진짜는 짠짜자잔. 이게 가짜 식욕이군요. 저게 가짜예요. 맞습니다. 예, 진짜로 배가 고프게 되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날 수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어지럽다든지 기운이 없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한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타나시는 건 모르겠는데요. 조금 지난 시간 이후에 나타나는 식욕은 바로 가짜 식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몸은 이제 사실은 갈증을 느낄 때도요, 허기를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물을 마신 후에요, 물을 마시고 충분히 마셨는데도 20분 후에 그래도 또 허기가 느껴진다면 네. 이것은 사실은 진짜 식욕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그럼 배가 좀 고프다 했을 때 물을 물 한 한번 잔 마셔보는 게 이게 구분할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 멈출 수 없다. 배부르면 멈춘다. 이거는 뭐 첫 번째죠. 이건 뭐 다 그쵸? 아시겠죠? 예, 이거 뭐 저 맛있는 음식 멈출 수 없다면은 가짜는 거겠지 뭐. 네.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자, 답은 짠짜라자잔. 이번에 맞췄습니다. 답이 너무 쉬웠죠. 맛있는 음식 멈출 수 없다. 이거 바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해서 많이 먹는 분들한테는 이제 과식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식증은요, 병적으로 특히 어떤 음식 자체를 과하게 자기 적정량보다 많이 드시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런 감정적 과식증이 또 나타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사실 배가 고파서 먹는다라기보다는 감정적으로 허기를 느껴서 드시는 것. 이것은 바로 가짜 식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보니까 세상이 나를 먹게 하는구만. 가짜 식욕일만. 그러니까 이게 다 진짜 식욕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래도 이재용 아나운서는 정말 관리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가짜 식욕을 조심해야 될 시간이 또 하루에 3번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그 영양학자들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오전 11시 가짜 식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오후 3시 우리가 뭔가를 막 맞아. 먹고 싶어 하죠. 네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저녁 9시 30분. 맞아요. 위험해요. 특히 입이 심심해. 맞아요. 근데 라면이라도 먹는 영상을 봐봐요. 집안에 끝났죠. 그러니까 요때 11시 요때 오후 3시 요때 달달한 거 땡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녁 9시 30분 요때 치킨하고. 자극적인 거. 근데 이때 이거 먹었다가 끝장이야. 좀 배고프지 않은데도 뭐를 먹어야 되는 이 시간을 네. 조심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이어트의 적 가짜 식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식욕을 다스리는 특급 처방이 필요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건강 어벤져스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셨는데요. 가장 먼저 배우상 선생님. 예, 이 방법 하나만 기억하시면 우리 9시 반 야식이 땡기실 때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해보시게 되면 식사 시간도 좀 줄이실 수 있고 또 공복감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귀에 침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번 붙여놔드렸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판넬을 보면서 한번 그 귀 혈자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 위쪽에 보시면요. 여기 움푹 들어간 부분, 제일 귓바퀴 위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신문점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여기를 자극을 주시는 건데요.
요 부위가 바로 신분점이 되는데요. 여기는 심장하고 연결이 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열을 내려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또 중독성 있는 거, 흡연이라든지 담배를 하신다든지 이럴 때 어떤 중독 현상으로 금단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또 불안이 있는 분들한테 자극을 해주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귀 여기 아까 눌러 붙여드렸던 곳에 한번 눌러보십시오. 좀 따끔따끔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침이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꾸준하게 눌러주시게 되면 자기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두 번째 자리는요, 기점혈입니다. 우리 귀 앞에 여기 조금 튀어나와 있는 연골이 있어요. 예, 연골뼈 이 부분에 온폭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기점혈이 됩니다. 네. 누르시면 온폭 들어가면서 살짝 통증을 좀 느끼실 수 있죠. 이 기점혈은 허기를 느끼는 중추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자극을 해주시면 배고픔을 좀 덜 수 있어서 식욕 억제에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누르다 보니까 좀 제가 힘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프거든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힘이 세 건지 얼마큼 눌러줘야 되는 건가요? 좀 이침이 있기 때문에 누르시면 상당히 통증을 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자극을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침을 붙이지고 않고 어떤 지압을 해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꾹 누르셔서 통증을 느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르실 때 한 10초 정도 눌러주시고요. 뛰셨다가 또 한 10초 정도 눌러주셨다가 요거 한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 양쪽 귀를 번갈아 해보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석영 씨 기침 처방 어땠어요? 저는 그 식욕 조절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 TV 보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요거는 그러면 오늘 다니면서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이거 한 3, 4일 정도 붙이고 계셔도 괜찮고요. 테이프에 가려움증을 유발하시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만 조금 빨리 띄시는 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랫동안 붙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좋다. 3, 4일이면 그쵸? 살 빠지겠는데요? 여기 두 군데만 눌러주면 되니까. 그죠? 예, 야식 땡길 때 이 두 군데 꼭꼭 눌러주시면 예, 오늘은 치킨 안 먹고 지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특급 처방을 우리 전영주 선생님이 해주시죠. 이제 가짜 식욕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사실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성분을 알려주는 그 신호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신호를 읽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짜 식욕의 시그널을 읽어라라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달콤한 게 당기는 날. 이날은 뭐가 부족한지 보겠습니다. 볼까요? 크롬 부족. 네. 뭐 그럼 계속 크롬이 부족한 거예요? 계속 부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때 갑자기 초콜릿 막 농축액으로 만든 막 초콜라테, 딥 코코아 크림, 맞아요. 그렇죠. 초콜릿 쿠키, 막 초콜릿 케이크,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게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은 당 분해 대사를 위해서 몸에서 크롬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크롬 보충을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분해 대사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신호를 엉뚱하게 알고 초콜릿 달달한 거 또는 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내 몸에 반대로 그러니까 들여서 부어주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는 또 크롬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찌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거 당길 때 초콜릿 말고 그럼 뭐 먹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달달한 그 설탕이 들어있는 거 말고요. 우리가 일상의 식품 중에서 사실 단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양배추. 뭐 고구마 그리고 또 몸에 좋다는 견과류 막 씹는 맛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고 또 뭐 과일 중에서 뭐 포도 몇 알, 뭐 블루베리 몇 알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은 대체 음식이 될 수 있어요. 크롬도 보충해줄 수 있고요. 근데 막 괜찮네 저거는. 그렇죠. 네. 집에 좀 사실 조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조리요? 양배추 막 이렇게 썰어가지고 고구마 그냥 듬성듬성 썰어 넣고요. 소금후추 간해주고 거기 견과류 뿌려주면요. 사실 한 끼 도시락도 될 수 있고 한 끼 대체 음식도 될 수 있고 뭐 간식으로 이제 표도 몇 알 먹으면은 초콜릿 저리가 물러가라 뭐 해줄 수 있는 거죠. 사실 다크 초콜릿은 괜찮은데 너무 단 초콜릿은 내 몸에 정말 설탕을 들이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요즘에 달콤한 거 당길 때 집에서 달고나를 그렇게 먹어요. 어디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에 고구마 좋으니까. 고구마 괜찮죠. 고구마, 양배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탄수화물이 당길 때
뭐가 좀 부족한 이것도 걸까요? 매일 당기는데. 그죠. 아니 뭐야 크롬이어서 질소도 부족한데. 아, 네. 우리 밥을 먹었는데도 밥 먹고 나서 바로 빵 좀 먹을까? 네. 쿠키 좀 먹을까? 제가 그래요. 네. 또 어디 카페 가서 막 네. 와플 먹고 맞아요. 디저트 감자튀김 사 먹고 막 네.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 질소는 우리 몸의 그 근육의 성분이 되기도 하고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제- 밥 배 따로 빵 배 따로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맞아. 빵이 땡길 때가 있어. 빵이 당길 때는 대신 질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단백질 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네. 콩이나 연어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어는 요즘에 이제 마트에 가면 정말 손질도 잘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콩은 좀 소화가 안 되니까 미리 뭐 강낭콩, 완두콩 이런 것들을 삶아두셨다가 같이 넣어서요. 이제 간 해주시면 되는데 거기에 사실 간장 좀 넣고요, 올리고당 좀 넣어주고 좀 양념처럼 해서 졸여주시게 되면은 정말 욕구 충족이 되는 또 하나 음식 별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콩 들어있는 빵이나 연어 샌드위치. 제가 아니, 맞네요. 들어있잖아요. 빵 매니아한 거는 아는데요. 거기 탄수화물이 많잖아요. 지방도 많잖아요. 콩은 들어있어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기름진 음식이 당길 때입니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름진 음식이거든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칼슘. 네, 이제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칼슘이 많은 이제 식물성, 브로콜리, 뭐 새우, 거기에 또 치즈를 넣어주면은 치즈가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일상의 식품들 많죠. 그러니까 우유, 유제품으로 이제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네. 식욕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새우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새우튀김 기름에 기름에 안 좀 되겠죠? 한 조각만 이렇게 새우 한 개 먹는 것은 아유, 뭐 맛있지. 나쁘지 않아요. 이게 폭식으로 가니까. 네, 이게 참 조절하는 게 막 식욕 조절이 그렇게 힘들어요. 네. 자, 마지막 술이 당길 때 이거 궁금해. 이거 혜선 씨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유, 꼭 알려주세요. 네, 술이 당길 때는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 매일 칼륨. 먹으면서 술이 당기면 뭐지? 아니. 술 먹기 위해서 단백질을 먹지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딱 정말 술 한잔하고 자고 싶은데 이런 날이 있잖아요. 이럴 때 뭐 그런데 먹어야 돼요? 술이 당길 때 제가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스테이크 한 조각이면은 됩니다. 스테이크 한 조각? 네. 그러니까 뭐 안심 또는 뭐 안심이 좀 비싸면은 돼지고기, 살코기를 이용해서 스테이크를 하게 되면은 단백질, 칼륨이 다 보충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한다고 보통 이제 삶거나 쪄서 드시는 것보다는 진짜 구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단백질, 칼륨, 뭐 아연, 칼슘 이런 것들도 보충이 되면서 먹는 욕구가 충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맛과 그 풍미를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스테이크 먹으면서 술 땡겨요. 와인 한잔 해야죠. 와인 한잔 해야지. 네, 생각 와인이죠. 내 말이 그 말이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이 스테이크를 그 맛을 느끼면서 내 몸에 정말 영향을 더 주고 근육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즐기면서 드시면요. 술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너무 어렵다. 쉽지 않은데. 아유, 스테이크 얘기하니까 그냥 술이 확 당기는 근데 그게 아니고 술이 당길 때는 스테이크 같은 거 한 조각을 드시면 된다. 네. 이런 얘기고요. 자, 이제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운동 중요하죠. 근데 네.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 네. 식욕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선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운동은 효과가 높은 아주 천연 식욕 억제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의 호르몬 중에서요, 이런 식욕이나 식탐 그리고 에너지 소비들을 관여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 렙틴과 운동에 따른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성별이랑 연령에 상관없이 2주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렙틴의 저항성이 감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체내 지방세포를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렙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2주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에 참여하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식욕 억제를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행복한 아침의 공식 운동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쌤. 배고파. 운동에 늘 배고픈 행운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먹어도 멈출 수 없는 이 식욕 멈추지 못하면 비만이 되는데요. 비만이 되면 체내에 지방이 쌓이면서 고혈압,
그리고 심근경색, 그리고 당뇨, 암까지 안 좋은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행은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이 식욕 억제를 할 수 있는 운동, 천연 식욕 억제제 운동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당장 배 드세요. 네. 함께 운동합시다. 네, 식욕을 억제해주는 운동 첫 번째는요, 몸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신경의 활동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무릎의 머리 대기 동작입니다. 먼저 다리를 붙여주시고요. 네. 양팔은 옆으로 나란히를 편하게 해주세요. 자, 어깨 딸려나가지 않게 올리지 마시고 힘 툭 편하게 풀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는 옆에 무릎에 살짝 갖다 대주시고요. 자, 양손 앞으로 가지고 와서 깍지 끼고 무릎 살짝 잡아서 호흡 뱉으면서 다리 쭉 후! 입니다. 내쉬고요. 만약에 자세 잡는 게 좀 힘드시면 네. 의자에 앉아서도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잡고 무릎 잡으시고 호흡! 후! 좋아요. 자, 3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후! 좋아요. 자, 킥하는 거 좋았습니다. 머리 쭉쭉 뻗어주시고요. 코 힘주시면서 후! 마지막 한 번 더 잡고 깍지 끼고 후! 자, 이번엔 패널 분들만 딱 3번만 해볼게요. 네. 자, 애인씨, 제발 집중해주세요. 좋아요. 자, 갈게요. 잡아주시고요. 옆에 대시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후! 자, 상체 살짝 숙여주세요. 좋아요. 시작! 하나, 잡고 무릎 잡아주시고 무릎, 얼굴, 탭!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좋아요. 자, 상체만 살짝 잡아주시고 무릎 살짝 굽히셔도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잡아주시고 후!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자, 힘드세요? 괜찮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식욕 억제해주는 운동은요, 우리 이제 이 다리 뒤쪽하고 허리 뒤쪽에 있는 통증을 풀어주시면서 이 스트레스의 원인, 이 식욕 억제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스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자, 양팔을 넓게 벌려주시고요. 어깨 넓이보다 좀 2배로 벌려주세요. 이 자세에서 합장해서 위로 쭉. 자, 합자의 숙이기입니다. 이 상태에서 편하게 살짝만 45도 틀어서, 자, 무릎에 얼굴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쭉 뻗어서 후! 자, 쭉 뻗어주시고요. 무릎 펴주세요. 자, 그대로 쭉 올라오세요. 상체 살짝 45도 틀어서, 아, 벌써부터 힘들면 어떡합니까? 자, 자, 식욕 억제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쭉 올라오세요. 자, 균형 잡아주시고.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쭉! 버텨요. 뱉어주시고요. 올라오고. 자, 좋습니다. 아우, 곡소리 난다, 곡소리 나. 자, 좋습니다. 곡소리 좋아요. 자, 식욕만 억제하면 돼요. 자, 후! 좋습니다. 아, 자, 한 번만 잡아드릴게요. 괜찮으세요? 그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딱 2번만 해볼게요. 자, 합장이시고 위로 쭉 뻗어서. 자, 중요한 건 어깨가 너무 딸려나가지 않게 편안한 자세로. 자, 살짝 45도 틀어주시고. 좋아요. 아우, 좋아요. 여기서 쭉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전신 스트레스 쫙쫙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한 번 더 옆으로 쭉. 좋아요. 자, 호흡. 한 번 더 시작. 후! 아, 좋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애인씨 유연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요. 배고프세요? 아니, 큰일 났네. 억제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식욕 억제 되실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모으시고요. 잡고. 후! 따! 하나! 잡고. 후! 따! 해! 잡고. 자, 오빠 내 건 뺏어 먹지 말아요. 내 건 내가 먹어요. 좋아요. 하지만 식욕 억제하면서 도전하면서 드셔야 됩니다. 잡고. 후! 아, 좋아요. 자,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후! 잡고. 자, 이제 어깨 넓이보다 높게 쭉. 가자. 하나! 쭉 피고! 자, 스트레칭 해주면서 스트레스 날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좋아요. 쭉쭉 벌어서! 자, 호! 좋아하세요? 네. 유연히 정신 차리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행운쌤과 함께 즐거우셨나요? 자, 행운쌤의 원팁, 식욕 어떻게 잡냐면, 만약에 너무 참기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드시고, 운동 2배, 3배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행운쌤이었고요. 들어가, 행운쌤. 들어가요? 만만치 않은 고생하셨습니다. 운동이에요. 와, 네. 오늘 힘들었어요. 이 폴더 자세는
이게 자세 제대로 하려면 힘들죠. 접혀야 되니까.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데 뱃살과 관련해서는 식이 조절, 식욕 억제가 꼭 필요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온몸의 군살들 우리가 특히나 뱃살을 빼시려면요. 식욕을 반드시 조절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나이가 드셔가지고 생기는 뱃살들은요. 거의 다 내장 지방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뱃살 빼시려면요. 반드시 식욕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게 식욕이 많아지시면 많이 드시는 게 이정 아나운서가 빵을 좋아하신다고. 네, 탄수화물.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게 되면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고 뱃살이 나오게 됩니다. 포도당이 과해서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하려면 했지 식욕 조절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덜 힘들게 식욕을 누를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바로 시서스입니다. 앞에서 시서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시서스는 이제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이제 열대 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가 이제 원산지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이 시서스를 하늘이 내려준 그 식물이다라고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그 사용을 해온 약용 식물입니다. 저도 시서스를 먹고 있는데요. 좀 효과를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받고 있는 확실히. 미리 드셨던 거네요. 지금 먹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드시라고 제가 차를 준비를 했어요. 이게 시서차구나. 자, 저는 이게 끝맛이 맛있어요. 이게 구수해요. 구수한데. 그렇죠? 약간 쌉싸름한 맛도 있긴 한데. 차갑게 편하죠. 편하게 물처럼 마실 수 있는. 맞아요. 전혀 뭐 부담 없고 그리고 요즘 무엇보다 이 시서스가 귀에 익은 게 정말 그 유명한 배우들이나 탑스타들도 이 시서스를 다이어트 비법으로 많이들 소개를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까지 이 시서스를 먹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서스에 그 다이어트에 좋은 핵심 성분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퀘르세틴과 이소람네틴이라는 건데요. 이 2가지 성분이 그 식욕을 조절해주고 또 체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나이살까지 제거를 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근데 어려운 말 나왔네요. 퀘르세틴. 이런 이름들이 꼭 공룡 이름 같아가지고. 이소람네틴. 그 글자도 4글자, 5글자 길죠. 근데 먼저 이제 퀘르세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퀘르세틴은 이제 췌장에서 분비하는 지방분해 효소 리파제를 억제해 주는데요. 이 리파제가 이제 많아지면 우리가 먹은 지방이 분해가 돼서 내 몸에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파제를 억제해 주기 때문에 지방 흡수를 적게 하고 배출을 시켜준다는 건데 보통 퀘르세틴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양파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시서스의 퀘르세틴이 양파의 이제 6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어려운 이름 이소람네틴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소람네틴은 지방분해에 이제 효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시서스에 들어있는 이소람네틴의 양이 레드와인에 비해서 1000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양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더욱 궁금해지는 것이 그럼 이걸 마시면 실제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가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줄어듭니다. 바로 이유가 있는데 이 말씀해줬던 성분들 같은 경우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 나이가 70이 되셨는데도요. 앞에 있는 음식을 어떻게 참을 수가 없다 이러신 분들 많이 봅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시서스를 권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 식욕도 조절이 좀 되고요. 체지방 분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임상시험 하나 있지 않아요, 선생님? 임상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시서스 추출물을 이제 8주간 그 먹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봤는데요. 체중이 평균 7.4kg 줄어들었고요. 또 체지방은 7.9kg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덩이 둘레도 당연히 줄었을 테고 놀라운 것은 허리 둘레가
8.6cm 감소했는데요. 8.6cm면은 7.5cm가 3인치예요. 그러니까 3, 4인치가 이제 줄었다는 이야. 거거든요. 아니 3, 4인치면 이거 다시겠지만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정말 그 3, 4인치가 얼만큼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바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28인치, 하나는 32인치예요. 4인치니까요. 자, 28인치가 이 정도의 그 허리 둘레인데요. 28인치. 입기 쉽지 않죠. 그런데 32인치는요. 이 정도의 허리 둘레예요. 32인치도 네, 날씬하네. 32인치였던 허리 둘레가 28인치로 줄었으니까 가야 돼. 이 줄어든 양이 요만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입게 되면은 허리가 슬슬 내려가겠죠. 그쵸. 이 4인치 정말 희망의 저에게도 4인치예요. 네. 근데 4인치가 8주간 줄었다는 게 그 기간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식욕 조절만 되면 다이어트 다 쉽게 할 것 같은데 항상 그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네. 호르몬을 잘 조절을 하시면요, 식욕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렙틴은요,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몸속에서 이제 그만 먹어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렙틴이 잘 분비가 돼야지 우리가 배가 부르고 포만감을 느껴서 음식 섭취를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근데 렙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요, 이런 렙틴의 반응을 더디게 하는 거예요. 렙틴이 막 분비가 돼도 이 렙틴에 반응을 하지 않고 렙틴이 분비가 됐나 안 됐나 몸속에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꾸 식탐이 생기고 자꾸 먹게 되면 비만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시서스가요, 렙틴의 저항성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렙틴이 자요, 저는. 자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게 이제 한 조금 더 폭식하거나 뭐 이럴 때 다른 호르몬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실제 연구에서요, 시서스를 이제 섭취한 과체중과 비만인의 렙틴 호르몬 수치가 줄어들었는데요. 8주, 그러니까 약 2달간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했더니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의 저항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포만감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네. 또 이게 뭐 세로토닌을 촉진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막 폭식하잖아요. 네. 이때 관여하는 호르몬이 이제 세로토닌이거든요. 네. 행복 호르몬인 이제 세로토닌을 늘리시면요, 식욕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서스가 이제 세로토닌 분비량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시서스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후 그 세로토닌 양을 봤더니 실제보다 섭취한 후에 115.7%로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으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식욕이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또 그와 함께요, 지방분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역시 좀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8주간 시서스를 섭취한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시서스를 섭취한 그룹은 아디포넥틴 호르몬이 증가를 했고요. 섭취하는 대조군 같은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하는데, 이 대조군과 아디포넥틴 섭취한 군락의 차이가요, 총 17배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그 예인 씨처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양쪽에 여러분들 눈에 보실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를 다 담았고요. 한쪽에만 시서스 가루를 섞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먹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빵을 이제 담궈놨는데요. 2시간 정도 경과하고 이제 방치시킨 후에 그 결과를 봤더니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아밀라즈라는 거에 의해서 시서스가 없는 쪽은 다 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빵이 남아있지를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다 분해시켰다는 건데 시서스를 같이 넣었던 쪽에서는 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분해가 되지 않고 억제가 되었다. 살이 찌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서스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습니까? 네, 하루 권장 섭취량은 300mg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특이 체질이나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요,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안전한 섭취를 위해서 식약처에서 그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있습니다. 네, 10월 26일 시청자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어로 담쟁이 덩굴이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식욕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분해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지난주 정답이요. 네, 지난주 우유보다 소화가 잘 되고 모유와 구성이 흡사한 이것은 근육이 감소되는 중장년층에게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퀴즈였는데 네. 지난주 정답은 산양류 단백질이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식욕 억제, 다이어트 오늘 도움이 되셨습니까? 한소영 저 씨? 이제 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관리 잘하고 계셨어요. 네, 이제는 정말 더 잘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제대로 하니까. 좋은 노래 들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 나갔던 가을이 돌아와서 가을 다 와줘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가을 날씨 만끽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